안녕하세요. 제절벽프입니다. 오늘은 파이썬을 시작을 해볼 거고요. 파이썬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마인크래프트 게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습을 했을 테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파이썬에 대해서도 좀 습득을 하셔야 돼요. 이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잘 모르면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실 마인크래프트에 대한 이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것을 할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파이썬으로 드디어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파이썬에는 다양한 개발자 도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 도구라는 게 뭐냐면 개발자라고 이제 프로그래머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프로그래머 또는 개발자라고 불리는 이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네, 그 저를 포함해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도구. 그래서 목수가 그냥 손으로 그냥 다 때려서 만드는 게 아니죠. 망치도 있고 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이 있는 것처럼 이 개발자에게는 이 개발자 도구라는 프로그램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파이썬 개발자 도구는 스파이더, 주피터 노트북, 파이참, 비주얼 스튜디오 등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여기에 있는 애들을 뭐 다 사용을 해봤지만은 우리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아이들이라는 애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잘 익혀두시면은 뭐 다른 개발자 도구는 이제 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들에 맞게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아이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은 다른 도구를 입문하기가 굉장히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구들은 비교적 좀 무거운 편이고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파이썬만 설치해도 설치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물론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윈도우 키를 눌러서 아이들을 입력해서 실행합니다. 윈도우 키를 누른 다음에 아이들을 이렇게 누르시면 아이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텐데, 네, 저는 이렇게 윈도우 키를 딱 누르신 다음에 아이들 이렇게 딱 입력하시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아이들을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한번 클릭을 해서 제가 한번 켜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뜨는데, 네. 그래서 여기 위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설치한 버전이 나올 거예요. 저는 이제 네, 3.7.0 버전이고요. 네,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권장 드렸다시피 3.6 버전이 가장 잘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뒤쪽에 말무 AI가 이 3.6 버전에 동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3.6으로 모든 시스템을 위해서는 3.6, 뭐 저희가 이제 같이 해보지는 않겠지만 3.6이 제일 좋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모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모드, 요 이제 가장 딱 떴을 때 이 모드는 여기 이름도 써있죠. 쉘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쉘 모드가 있고요. 또 하나의 모드는 에디트 모드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쉘 모드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작업하기 편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결과를 빠르게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는 뭔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헬로 월드라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치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실행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프린트라는 게 어떤 출력하다라는 의미고 어떤 것을 출력할지를 이 안에다가 가로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 문법에 맞게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헬로 월드라는 건 뭐냐면 이게 그 예전에 C를 창시하셨던 분들이 헬로 월드를 먼저 C 프로그래밍 할 때 요거를 항상 이제 출력을 하셨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C를 하면은 항상 헬로 월드 먼저 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저도 이제 제일 먼저 프로그래밍 해봤던 게 요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프린트 헬로 월드라고 프로그래밍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같이 한번 해본 거고요. 자, 이렇게 프린트 헬로 월드 하면은 바로 그 결과가 그 다음 줄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쉘 모드다. 자, 그 다음에 에디트 모드 한번 해볼게요. 에디트 모드는 여기에서 컨트롤 N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별도의 창이 하나 뜹니다. 빈 창이 하나 뜨고요. 방금 전에 보셨던 쉘 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꺽쇠 3개가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내용을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필요한 순간에 이제 도구를 활용하거나 모듈을 자동화하는 이제 그래서 한 줄씩 입력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다수의 줄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
헬로 월드.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헬로 월드를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넣고 저장을 해야 됩니다. 얘는 실행하려면. 그래서 컨트롤 S를 눌러가지고 바탕화면에 테스트라고 저장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테스트 한 다음에 저장 해주시면요.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고요. F5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헬로 월드가 잔뜩 뜹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한 줄씩 실행을 해야 되지만은 얘는 이제 여러 줄을 넣고 파일로 저장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는 요런 이제 에디트 모드라는 게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또 내려가서 네, 요렇게 이제 내용이 있죠. 한번 요거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프린트 헬로 월드부터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여기 쭉 이어서 계속 치시면 됩니다. 자, 프린트 헬로 파이썬. 자, 그 다음에는 임포트 OS 하면 이렇게 바로바로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깜빡깜빡 한다라는 것은 앞에 있는 걸 다 실행했으니까 이렇게 깜빡깜빡하게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서 뭔지 의미는 모르겠지만 의미는 모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서 에러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뜨면 에러가 있다는 뜻이고요. 일단 에러를 한번 제가 영어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네임이 에러다. 네임 칼크는 not defined,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칼크가 지금 잘못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한 줄씩 한 줄씩 하면서 그때그때 이런 내용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진짜로 제대로 명령을 입력을 해볼게요. 에러가 나지 않게. 그래서 칼크를 이렇게 따옴표를 붙여서 넣어주시면은 바로 계산기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이 칼크가 이제 칼큘레이터, 계산기의 약자인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윈도우에서 칼크라고 치시면 이렇게 계산기가 떠요. 그래서 얘는 윈도우에 여러분 CMD 쳐봤죠? CMD 써보셨죠? CMD. 그래서 이 CMD 치듯이 이렇게 내용을 CMD 이렇게 하시면은 얘도 이제 그 CMD를 또 열어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안 열리네요. 네. 아마 좀 뭔가 권한이 더 필요한가? 네.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칼크로 하세요. 칼크로 하시고요. 노트패드 같은 것도 됩니다. 노트패드 같은 것들은 메모장이에요. 메모장. 네, 그래서 노트패드 같은 걸 쓰셔도 돼요. 네, 진짜 안 되네. 네, 노트패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패드로도 한번 해보시고 칼크도 한번 해보시고 노트패드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를 이제 저희가 계속 치면은 피곤하잖아요. 요 내용을 다 쳐야 되면 되게 피곤할 텐데, 그래서 요 내용을 다 치기보다는 이거를 끌게요. 끄고 아까 요 창은 안 닫으셨죠? 네, 요 창은 살아 계시죠? 여기에서 한번 그 내용 그대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os.system에 이번엔 아까 못해본 노트패드 이렇게 넣고 저장 컨트롤 S 그리고 F5 눌러서 실행 하시면은 노트패드와 헬로 월드가 출력되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건 X 눌러주시면 이렇게 꺼지면서 이렇게 별도로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간단하게 덧셈과 뺄셈을 좀 해볼 건데 덧셈 뺄셈은 간단합니다. 네, 이거 한 번만 더 실행할게요. 한 번 더 실행하시면은 이렇게 쉘을 이제 끄셨어도 실행하면 쉘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 쉘에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오시면 되고요. 파이썬에서 이제 간단한 덧셈 뺄셈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변수에 대한 개념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덧셈 뺄셈 할 때는 그냥 1 빼기 2 뭐 이런 형태로 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 중학교 가거나 뭐 그러시면 X라는 애가 등장을 합니다. 초등학교 때도 비슷한 애가 하나 등장하는데 뭐죠? 미음, 네모가 하나 등장하죠. 그래서 네모 빼기 뭐 2는 3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모에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또는 X에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여기서 X에 알맞은 건 뭐예요? 5죠, 5. 어떻게 5라는 결론이 나오죠? 3에서 2를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니까 5가 되는 거죠. 플러스죠, 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5가 됩니다. 그래서 X라는 애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로 이렇게 1을 담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에다가 1을 담아 놓고 B에다가는 2를 담아 놓으면 A와 B에 각각 1과 2가 이렇게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하나의 그릇으로 보면 되고요. 또 숫자도 저장할 수 있고 문자도 저장할 수 있고 소수점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바꾸고 싶다. 들어있는 애를 바꾸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3으로 다시 넣어주시면은 A가 원래 1이 있었는데 A가 이제 3이 들어가 있는 모습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뭐 A 플러스 2 뭐 덧셈도 되고요. 네, 그리고 1 마이너스 2도 되고요. 1 곱하기 2도 되고요. 1 나누기 2도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소수점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수점으로도 이렇게 내용을 남겨주고요. 자, 퍼센트는 아마 프로그래밍 처음 하시면은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얘는 퍼센트는 뭐냐면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그래서 10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죠? 2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예요? 네, 여러분 다 아시죠? 2로 나눈 나머지 얼마예요? 네, 빵입니다. 빵. 네, 그래서 빵으로 나눕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3을 2로 나눈 나머지 1,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이제 복잡한 수식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이제 수학 연산들은 이 매스라는 곳에서 모든 걸 담당합니다. 그래서 매스에서 이렇게 파이를 여러분 파이 알죠? 원주율. 네, 혹시 모르시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수학적인 그 용어인데 그 원의 원주율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의 원주율 같은 것들, 뭐 삼각함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 필요한 연산들도 여기서 다 해보실 수가 있어요. 네, 물론 가로도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로가 안에 있는 거 먼저 곱해지고 이런 현상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나누기가 2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누기가 2개 들어가는 건 뭐냐면 네, 11? 네, 11을 2로 나누면은 목과 나머지가 얼마죠? 몫이 5고 나머지가 1이죠. 네, 그래서 목과 나머지가 있죠. 그래서 몫을 구할 때는 이렇게 나누기를 2번 해주면은 몫을 구합니다. 근데 만약에 나머지를 하나를 사면은 이게 소수점으로 구해주고요. 그죠? 네, 이렇게 2개를 넣어주면은 몫을 구해주고 퍼센트를 넣으면 나머지를 구해주고 요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얼마든지 편하게 빼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와 B, 아까 이제 우리 그릇에 이제 데이터를 담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얘네도 이렇게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 아까 이제 얼마가 들었었죠? 3과 2였죠. 그래서 이 3과 2가 곱해지고 더해지고 뭐 이런 연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간단한 계산기 프로그램 만들어 보고 종료를 할 건데요. 이제 앞에서 작성했던 요거 계속 쓰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게 없으셨으면은 컨트롤 N 하시면은 다시 생깁니다. 컨트롤 N 하시면은 또 생겨요. 자, 여기다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계산기를 만들 건데, 우리 계산기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숫자를 직접 입력하잖아요. 뭐 1이든 3이든 4든 그죠? 그래서 그 간단한 계산기 때문에 그냥 더하기만 가능한 계산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을 입력하고 2를 입력하면 결과가 3이 나오는 이런 애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일단 사용자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사용자가 입력을 받을 때는 인풋이 뭐예요? 뭔가 안에 넣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풋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안내 문구를 이렇게 써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숫자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A에다가 저장하고 프린트 A를 하면은 이 A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F5 눌러볼게요. F5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첫 번째 숫자를 넣어주세요 라고 뜨고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숫자를 입력을 해줄게요. 1 하면은 이렇게 프린트 A가 1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넣은 숫자가 지금 A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주고요. 이번엔 두 번째 숫자를 넣어주세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숫자를 만들어 주세요 하고 B를 만들고요. 자, 마찬가지로 프린트 B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첫 번째 숫자 1과 2가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저장을 해둔 것을 프린트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타이핑하면서 내용을 다 실행하고 있는데, 요 내용은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보신다고 절대 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말이 앞으로 없다 하더라도 요 내용 항상 여러분 타이핑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되고, 솔직히 저도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이 있을 때는 일부러 타이핑을 해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또 타이핑을 하면은 또 이해가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과 2를 받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숫자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그런 인풋을 저희가 좀 배웠고요. 자, 이거를 이제 더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더할 때. 더할 때는 어떻게 해요? A와 B를 더해서 C로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는 다 지우고 C만 이렇게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덧셈의 결과가 C에 출력이 되겠죠. 네. 자, 이번에는 5와 6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숫자는 5, 뒤에 두 번째 숫자는 6 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56이 나옵니다. 여러분 5 더하기 6이 56인가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죠? 좀 엉뚱한 결과가 나왔죠.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경우 이유는 뭐냐면, 이 5는 여러분들 숫자를 여러분들이 넣었지만 얘는 문자처럼 봐요. 그래서 문자가 5와 6을 더해가지고 5, 6이 이렇게 써진 겁니다. 그래서 얘는 56이 아니고 실제로 5와 6이에요. 그래서 5, 6이 이렇게 써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어서 또 바로 타이핑 해보도록 할게요. 자, A의 이 타입이라는 애를 쓰시면은 이 데이터형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숫자가 있고 문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타입 A를 이렇게 하시면은 얘가 문자인지 숫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자를 붙였으면 이렇게 5, 6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하면 56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은 str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스트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문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B도 보면은 문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는 A에다가 한번 1을 넣을게요. A에다 1을 넣고 얘는 한번 타입을 확인해 보면은 타입이 int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t는 인티저, 그 정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인티저를 사용해서 저희가 덧셈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문자를 가지고 덧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문자를 저희가 숫자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바꾸는 방법을 좀 바로 알려드릴게요. 숫자는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문자 1을 제가 B에다 담아볼게요. B에는 이제 문자가 담겼거든요. 타입을 확인해 보면은 얘도 문자 1입니다. 여기다가 int라고 한 다음에 int형으로 바꾸고 싶으니까 int라고 쓰신 다음에 1을 넣으시면은 숫자가 돼요. 얘가 이거를 다시 B에 전달을 하면은 B에는 숫자가 들어가 있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은 타입으로 확인해 보면은 마찬가지로 숫자가 들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해보시면은 바로바로 우리가 결과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int로 바꿔서 A를 int로 바꿔서 다시 A에 저장하고, B에 있는 애도 int로 바꿔서 다시 B에 저장하면은 A와 B가 숫자가 되겠죠. 그럼 숫자끼리 더했으니까 올바른 값이 C에 들어갈 거고, 결국에는 C에 이 정확한 값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F5 눌러서 보면은 여기다가 제가 이번에는 7과 8을 전달해 볼게요. 7, 8 이렇게 전달하면요, 이번엔 78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숫자로 이루어진 15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는 또 이제 별도의 내용들이 또 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자, 그래서 파이썬 입문은 사실 이걸로 끝났어요. 저희 이걸로 끝나거든요. 이거보다 이제 복잡한 문법들은 저희가 이제 직접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해서 체험하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 덧셈 프로그램 만들어 봤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한번 바꿔서 곱셈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시고, 나머지와 그 몫을 구하는 나눗셈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마 날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시고 잘 안 되시는 거는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